빡세서 그 부분을 먼저 물어봤던 거야. 자, 오늘 일단은 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로그라고 부르는 녀석의 근사값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로그의 근사값.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사값이라는 개념은 대략적인 값, 어린 값,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말들로 불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로그의 근사값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죠. 내가 로그 뭐 2에 1이라고 썼습니다. 얼마죠? 0. 그쵸? 0이 되겠죠.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자, 그럼 내가 다시 로그 2에 2라고 썼습니다.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확인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로그 2에 1.5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1.5 하지 말고 2분의 3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이유는 로그라는 녀석은 지수를 표현하는 단위잖아. 즉 거듭 제곱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얼마인지를 짐작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이 값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 있지? 이 숫자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놓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다시 보게 되면 로그 2에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0이었죠. 그거보다는 2분의 3, 1보다는 2분의 3이 더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에 2분의 3이 올 것이고 다시 2분의 3보다는 2가 더 크니까 로그 2에 2보다 즉 3개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등호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그때 여기 보이는 로그 2의 0이 얼마지? 2의 1이 0이고요. 로그 2의 2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로그 2의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0과 1 사이에 들어오는 숫자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숫자의 값을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라면 이 값이 대략 0.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로그의 근사값을 계산하다 보면은 조금 더 숫자를 키워나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요 두 개의 기본적인 단위 말고 이번에는 로그 2에 내가 8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로그 2에 8.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입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다시 로그 2에 5라는 녀석의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략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진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2보다는 클 거죠. 그리고 다시 로그 2의 8보다는 작은 숫자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값이 다시 얼마가 돼? 1이었고 이 값이 다시 얼마야? 3이었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로그 2의 5는 1과 3 사이에 들어오는 숫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 시켜보자는 얘기야. 얘가 1점 얼마인지 2점 얼마인지. 그러려면 비교하게 됐을 때 이쪽에 있는 숫자를 좀 더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2가 될 수 있는 로그 값을 찾아주게 되는 거야. 누가 되죠? 2가 될 수 있는 로그 값? 로그 2의 4. 그렇죠. 4로 범위를 바꿔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면 로그 2의 4보다는 로그 2의 5가 더 큰 거잖아. 진수가 더 큰 수가 클 거니까. 그러면 얘가 대략적으로 2가 될 것이고 이쪽은 여전히 3이 될 거니까 이 사이에 로그
2의 5가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찾고 싶었던 로그 2의 5라는 숫자는 대략 2점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로그의 근사값을 우리가 찾기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보이는 숫자, 로그 2의 5라는 숫자를 그냥 2점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추상적이더라는 거야. 2점 얼마. 좋아, 말은 좋다 이거야. 근데 정확하게 2점 얼마인데 그 숫자가 얼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을 하는 게 난 궁금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게 되느냐, 로그라는 녀석 자체의 근사값을 찾고 나면 그 로그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찾는 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누구와 비슷한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무리수 있었죠. 루트라고 불렀던 그 숫자들,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거를 복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루트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지금부터 찾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일단 이 루트 8을 뭐 하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두 개의 정수 사이에 가둬놓게 되겠지? 그럼 루트 8,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2와 3 사이. 그렇죠. 2보다는 클 거고 3보다는 작은 숫자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가 2점 얼마가 되는 거를 아니까 우리는 바로 정수 부분을 뭐라고 쓰게 되죠? 이 루트 8이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은 2라고 쓰게 되겠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쓰죠? 왜 말들이 없어요? 루트 8 빼기. 그래, 원래 있던 수 루트 8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루트, 이거를 그냥 x라고 할까요? x라는 숫자가 n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써지게 된다. 이때 조건을 붙이겠죠. n은 정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수 부분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가지는 숫자다 라고 하면 정수 부분은 x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n이라고 썼었죠. 그리고 x라는 숫자의 소수 부분은요, 뭐라고 썼죠? 알파라고 썼었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x에서 n을 뺀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무리수 때 배웠었던 요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그에서도 써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던 저 숫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로그 2의 5라고 불렀던 저 숫자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그 2의 5, 대략적으로 우리가 근사값을 찾아봤더니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로그 2의 5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가 되는 거였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 2의 5의 소수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로그 2의 5에서 마이너스 2를 해서 쓰게 되겠죠. 정수 부분을 빼는 쪽으로.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해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무리수부터 다시 한번 갈 거야. 여기를 지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할 겁니다. 이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루트 7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보다는 클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숫자의 대략적인 근사값을 찾으면 이렇게 숫자의 범위가 들어오니까 대략 마이너스 2. 얼마가 된다는 얘기 되겠지? 그럼 정수 부분 얼마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2. 그럼 소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 소수 부분이 양수 저기 양수라 했는데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치. 항상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소수 부분이라는 부분은 요 범위가 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지금 요 상태로 얘가 마이너스 2. 얼마라고 해서 앞에서처럼 그냥 정수 부분 앞에 있는 걸 똑 띄어다가 쓰고 소수 부분을 써버리면 소수 부분이 지금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지. 맞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정수 부분의 숫자를 하나를 더 낮춥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수 부분을 뭐라고 쓰게 되느냐?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이렇게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소수 부분이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인 숫자의 범위가 되게끔 정수 부분을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x라는 녀석이 n 플러스 알파로 써질 때 그냥 정수 부분 n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라면 그때는 우리는 x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x를 이렇게 근사값 대략적으로 찾았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를 더 빼줬죠. 즉 n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를 더 빼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숫자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쪼개놓고 이제 정수 부분을 우리는 n-1로 그리고 소수 부분을 1-알파로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고 생각해도 되는데 사실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딱 보고 음수가 나왔어. 마이너스 2. 얼마야. 반으로 이렇게 딱 갈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소수 부분이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정수 부분 숫자를 하나 올리면 되겠구나. 즉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 얼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수 부분을 그냥 바로 마이너스 3으로 바꾸는구나. 그러면 소수 부분은 1에서 마이너스 0.7 한 거구나.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여기로 넘어와서 로그에서도 우리가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이번엔 로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3의 10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럼 일단 이 숫자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까지 붙었어. 그러면 얘가 누구보다는 작겠니? 마이너스 로그 3에 무언가 진수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수가 나오려면 여기가 거듭제곱의 형태로 들어와줘야 되겠지. 뭐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3의 제곱이 되면 2가 될 거고 3의 세제곱이 되면 3이 될 거고 이렇게 숫자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3의 제곱 9가 들어온 것보다는 작잖아 12가.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로그 3의 세제곱 27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이쪽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3보다 커지게 되겠죠. 즉 내가 찾고 싶었던 로그 3의 1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 얼마라는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때의 정수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얼마가 되죠? 정수 부분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숫자를 그냥 하나 내려버리시라고요.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럼 소수 부분은요?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3의 12에서 빼기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을 그냥 빼버리는 쪽으로 해버리시라고.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결국 3에서 마이너스 로그 3의 10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그냥 돼버리잖아요. 3이 더 큰 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보고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공식화 시켜보자고요. 로그를 사용해서 한번 공식화 시켜보자. 자,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잘 봐. 잘 봐. 내가 로그 a의 n이 라는 숫자가 있어. 로그 a의 n. 이 숫자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결국 n 점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n이 뭐예요? n이 자연수. n은 자연수 말고 n은 정수라고 하자. n은 정수. 그러면 결국 n 점 얼마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맞죠? 정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로그 a의 n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이거의 정수 부분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 부분은 무조건 n입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은요. 우리가 앞으로 로그 a의 n이라고 부르는 숫자에서 그냥 n을 빼시면 돼요. 이러면 무조건 나옵니다. 양수, 음수 안 가리셔도 돼요. 확인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로그 3에 주연아 숫자 하나 불러봐. 뭐 해볼까? 큰 수 불러도 돼요? 마음대로 해. 네가 계산할 거니까. 15. 15? 자, 누구보다 큽니까? 로그 3에 로그 3의 9. 9보다 클 거고요. 누구보다 작아요? 로그 3의 27. 로그 3에 27. 그러면 여기가 결국 얼마입니까? 2. 2고 여기가 결국 얼마죠? 3. 그러면 여기가 바로 n이 되는 거고 얘가 n 플러스 1 되는 거지? 정수 부분 n 되는 거 맞지? 확인되죠? 양수일 때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해. 자, 그럼 다시 이번엔 마이너스 로그 2에 지은아 숫자 못 써볼까? 7. 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누구보다 큽니까? 2에 8보다는 크고 다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로그 2에 4보다는 작지?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요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지금 현재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지? 맞아? 그러면 얘가 결국 마이너스 2점 얼마 되는 거는 알지?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음수로 나올 때 하나를 낮춰야 된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여기서 3, 마이너스 3을 뺀 거. 맞죠? 근데 지금 n값 봐. 마이너스 3이지. 어때? 정수 부분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무조건 앞에 있는 n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래서 음수일 땐 뭐 하나 숫자를 떨궈라. 양수일 땐 그대로 써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요걸로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무리수일 때도 저렇게 되나요? 지금 로그 자체가 정확한 값을 모르는 이거 바로 무리수잖아. 규칙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요 관계를 가지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내게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따로 여러분들 책에다가 표시를 하건 외우건 적어 놓건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어디로 가실 거냐? 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나와 있는 8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8번 문제, 유형 8번. 자, 23쪽이에요. 23쪽에 유형 8번 보면은 마침 딱 그냥 아예 내용으로 나와 있어. 박혀 있지? 유형 8번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 맞죠? 거기다 밑줄 치거나 해서 별표 좀 쳐놔. 유형 8번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딱 잘라서 그냥 이거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외워버리자고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외우지 않고 보면은 여러 번 틀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놓자고.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또 풀어보고 가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로그 2의 7이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찾으라고 시켰거든요. 그럼 일단 로그 2의 7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찾아야 되지. 자, 그럼 거듭 제곱을 또 해보는 거야. 로그 2의 뭐가 돼야 돼? 2의 몇 제곱이 나와야 될까? 2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다시 로그 2의 세제곱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결국에 얘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정수 부분인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인 B는요? 로그 2의 7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자, 이때 이 소수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끝내기도 하거든?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쟤를 하나의 로그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돼. 하나의 로그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 보이는 이 2라는 숫자를 로그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확인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로그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겠지? 맞니?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났더니 미시 같은 두 개의 로그의 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진수의 나눗셈을 통해 로그 2의 4분의 7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A와 B 값을 모두 다 찾았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는 뭐냐? 4배를 한 거에 A 플러스 2의 B제곱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제 숫자 하나씩 대입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요. 4배를 한 거에다 괄호하고 2 더하기 2의 로그 2의 4분의 7제곱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2와 지수에 있는 4분의 7을 자리를 바꿔주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결국에는 4 괄호하고 2 더하기 4분의 7이 되게 되겠죠? 계산 싹 하면 15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찾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같이 보게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찾는 게 갑자기 왜 생뚱맞게 나왔냐고 하면은 로그라는 녀석의 근사값, 대략적인 값, 로그가 대충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 그럼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서 근사값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로 정수분과 소수분을 만들어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만 하고 딱 끝내면 참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어차피 로그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니? 지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지. 맞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수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을 한 게 결국에는 동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막 억, 10억 막 이렇게 큰 숫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일이 있을까? 없겠지.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면 그걸 장부에다 표기를 하게 될 때나 뭐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됐던 거잖아. 맞죠? 즉 동계산을 하게 될 때 그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지수법칙, 지수라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 조금 더 편리하게 해보자 해서 로그라는 단위까지 개발을 했던 거란 말이지. 만들어냈었던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사용하는 진법의 체계는 10진법이야. 0부터 9까지라는 9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10이 되는 순간 자릿수가 바뀌게 되는 거지.
숫자가 10번째가 나오게 되는 순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다시 또 10의 자리 숫자가 0부터 9까지 돌아서 다음 번으로 바뀌게 되면 100의 단위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단위씩 올라가는 십진법 체계를 따른단 말이지. 즉 다시 말하면 10의 거듭제곱이라는 녀석 자체를 지수로 표현하는데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었어.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뭘 만들어내게 되느냐? 상용 로그라는 녀석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릅니다. 그럼 이 상용 로그, 뭔가 특별한 로그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혀 특별하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 되는 로그들을 따로 분류해서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로그 3의 5다라고 썼어요. 상용 로그가 될 수 있나요? 밑이 3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지. 그지? 이거는 상용 로그가 될 수 없겠지. 그럼 만약에 내가 로그 10의 4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밑이 10이니까 상용 로그라고 불러도 되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써진 애가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용 로그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죠. 우리는 특별하다고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표기 자체도 조금 특별하게 표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하게 됐냐? 여기 보니 10인 밑 있지. 밑을 지금부터 우리는 생략을 해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약속합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로그를 내가 만약에 로그 10의 4라고 썼던 로그가 하나 있는데 상용 로그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써도 된다? 그냥 로그 4라고만 써놔도 같은 의미로 취급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됐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상용 로그를 만들고 났더니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얘 있지? 얘가 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바뀌게 된 거야. 왜냐면 상용 로그는 왜 시작됐다 그랬지? 결국 동계산할 때 표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수라는 단위를 개발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로그라는 단위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5,800원이라는 녀석을 표현하고 싶어. 5,800원. 근데 이 5,800원이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5,000원에다가 더하기 800원을 한 거잖아. 즉 다시 쓰면 5 곱하기 1000을 하고 더하기 8 곱하기 100을 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 맞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쓰면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근데 지금은 단위가 5,800원이기에 이 정도만 쓰고 멈췄지. 만약에 이게 뭐 3,600만 원 막 이 정도가 된다고 하고 3,672만 4,500원 막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면 뒤로 한없이 늘어나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골치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르는 거야. 뭘로 생각을 했느냐? 이거 그럼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자. 5,800원 난 얼마인지 모르겠거든. 5,800원은 돈이 있는데 얘를 그냥 10의 x제곱으로 지금부터 바꿔서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10에다가 거듭제곱을 한 방법으로. 그러면 10의 x제곱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5,800원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x값을 나보고 찾으래. 그리고 찾으려고 봤더니 10을 거듭제곱을 아무리 해봐도 5,800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로그라는 단위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야. 이런 표현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썼더니 뭐가 되어버려? 로그 10의 5,800이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상용 로그니까 밑인 10을 또 생략해서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딱 써놨을 때 얘가 대략적으로 몇 제곱을 해서 나타낸 건지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 이 지수 x가 대략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궁금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즉 우리가 대충 생각했을 때 x가 3이잖아? 10의 세제곱하면 얼마야? 1000이지. 10의 4제곱하면 10,000이지.
그럼 내가 찾아낸 이 5,800원이라는 이 금액이 내가 써놓은 이 금액 5,800원이 10의 세제곱과 10의 4제곱 사이에 있는 걸 알면 아 대충 1,000원보단 많고 10,000원보단 적겠구나. 내가 이 정도 돈은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중요성이 상용록으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확인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상용로그 내에서도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지금 써놓은 저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저기다 써놓은 로그 5,8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 큰 거고 누구보다 작은 거야? 로그 5,800이라고 쓰면 밑이 11로그잖아? 어떻게 하면 돼? 로그 10의 세제곱보다는 크겠죠? 10의 세제곱이면 1000이잖아. 그 다음에 다시 로그 10의 4제곱보다는 작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로그 5,800이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이 우리는 지금부터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로그 5,800의 소수 부분을 찾았더니 그 소수 부분은 로그 5,800에서 마이너스 3을 한 거예요 라고 우리는 쓸 수도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로그 5,800 마이너스 3 마찬가지로 하나의 로그를 합치는 과정까지 거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3이 로그 100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 로그 뭐가 됩니까? 5.8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게 되겠네요. 소수 부분이.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처음 봤었던 5,800이라는 숫자 있지? 5,800. 얘를 10의 x제곱으로 표현했었잖아. 근데 그 x라는 숫자가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로그 5.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딱 써놓잖아? 그러면 이 숫자를 딱 보고 아 얘는 10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10의 로그 5.8이 되는구나 라고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로그 5.8에 거듭 제곱했으니까 10하고 5.8에 자리 바꿔도 되지. 그럼 결국 5.8에다가 곱하기 10의 세제곱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자 싶었던 숫자가 5,800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간략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은 5,800 짧은 숫자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숫자가 37만 6,547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자릿수가 뒤로 앞으로도 막 한 4-5자리가 더 있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장부에다 적었어. 그게 아니라 얘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 분류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말 좀.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얘기한 거를 가지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것들만 정리를 좀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거, 상용로그 내에서 찾는 거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썼던 그 복잡한 예를 하나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용로그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표현을 했다고 쳐. 그러면 할 때마다 계산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 전환할 때마다 혹은 쓸 때마다 계속 계산을 해야 되지. 그럼 귀찮아 안 귀찮아?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시 한번 뭘 하게 되느냐? 정리를 합니다. 뭘 정리하냐면 상용로그 표라는 걸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상용로그 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마치 3학년 1학기 때 했던 제곱근 배웠을 때 제곱근 표 있었지. 그때랑 똑같이 표를 만든 거야. 자, 기억에서 떠올려봐. 제곱근 표 만들 때
우리는 세로줄 먼저 맞췄어? 가로줄 먼저 맞췄어? 기억이 나야 말이지. 자, 항상 세로줄을 먼저 맞추거든? 상용로급표에서도 똑같아. 세로줄에 있는 숫자를 먼저 찾고 가로줄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서로 교차되는 지점, 세로줄에 여기쯤, 가로줄에 여기쯤 해서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숫자를 읽어내는 방법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만약에 뭐 2.34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대략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세로줄에서 2.3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가로줄에서 4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둘 사이에 교차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이 숫자를 갖다가 적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숫자는 대략적으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 정도까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읽고 해석해라 정도로만 우리는 접근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대로 문제 한번 보자.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것들 좀 정리 좀 해보고 가자. 47번 문제로 오시면 돼요. 자, 47번.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로그 2라고 돼 있는 게 0.3010. 이거는 상용로그표에서 발췌를 해온 거야. 로그 2를 0.3010으로. 마찬가지로 로그 3이라고 돼 있는 숫자를 0.4771. 이렇게 발췌를 해온 상태에서 우리 보고 일단 로그 12에다가 플러스 로그 180 이거의 값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로그 12와 로그 180을 로그 2와 로그 3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분해하는 거야. 제곱근 할 때랑 똑같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감 오죠? 이거는. 그럼 자, 로그 12 어떻게 분해할 거야? 로그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분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180은요? 180은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로그 10을 굳이 냅둔 이유는 로그 10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분이 이 2를 앞으로 꺼내도 되지? 여기 분이 2도 앞으로 꺼내도 되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빠르겠다.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3 로그 2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 뭐라고 쓰면 돼요? 플러스 3 로그 3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 그냥 하나로 괄호 묶기해서 이렇게 묶어버려도 되지? 그리고 이 뒤로 플러스 1 하나 딱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더하자고. 그러면 0.7781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고 계산하는 거 정도.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봐. 얼마 나와요? 어디 건방지게 자꾸 암산을 이렇게 합니까? 쓰고 있어? 저 새끼.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산수하는 문제니까 그냥 천천히 산수 한번 해보세요. 확인됐죠? 이해됩니까? 원래 숫자가 이렇게 어려워요, 문제들이.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숫자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웃으면서 풀 수 있어. 땡큐 하면서.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또 48번 이제 시작이죠. 문제를 또 보자고요. 48번 문제를 봤더니 이번엔 뭐라고 나왔냐면 로그 x라고 돼 있는 애가 뭐라고 나와 있니? 마이너스 3.6이라고 숫자를 줬을 때 로그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로그 루트 x 이렇게 된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차례로 나열한 것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로그 x라는 애만 나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건 일도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어. 이거의 정수분모 소수분모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 결국 뭐 해야 돼? 복잡한 식을 정리해서 로그 x라는 모양이 드러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자, 식을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2로그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x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얘는 2분의 3에다가 로그 x를 곱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내가 다시 쓰면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써버려도 되겠지? 맞아요? 계산해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정수 부분 찾을 수 있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럼 소수 부분 찾을 수 있죠. 얼마입니까? 0.6. 마이너스 5.4에서 그냥 빼기 마이너스 6 해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요? 0.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조금 더 복잡하게 가봅시다. 49번입니다. 자, 0점 뭐라고 나와있어? 0점이 아니라 로그 3.74가 0.5729일 때 이렇게 된 값을 찾으라고 시켰네. 자, 49번 로그 3.74라고 돼 있는 게 0.5729 이렇게 돼 있을 때 로그 374를 찾고 그 다음에 로그 B가 마이너스 0.427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때 A, B가 각각 찾는 거지? 자, 이제부터 계산하는 거야. 여기 보이는 0. 로그 3.74라는 이 숫자를 밑에 쪽에 이런 데서 만들어 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는 374, 진수가 374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 거야? 로그 3.7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만든 게 374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로그 3.74에다가 더하기 로그 100이라고 써버리면 되지? 그럼 로그 100 얼마야 이거?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숫자가 2.5729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버려도 상관없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번엔 여기 이제부터 골 때려지기 시작해. 이렇게 생긴 숫자야. 마이너스로 갑자기 바뀌었어. 4271이래.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 숫자 만들어내야 돼. 우리 지금부터 요 정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돼?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는 0.5729에서 1 빼면 돼. 그럼 이거야. 찾아야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결국 로그 3.74에서 1을 뺀 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 B값 나오게 될 거 아니야. 합치면 로그 3.74에서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또 다시 합치면 로그 0.37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찾아놓은 A가 2.5729였고 방금 찾은 B가 0.37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조합해야 돼. 여기 보이는 이 숫자 찾는 거 여기서 1 빼는 거지. 맞죠? 근데 나중 가서 뒤로 가잖아?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 볼까? 아이고 지워놨네. 근데 여기 한번 보자. 그러면 47번 문제 봐봐. 47번 문제 보면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이지. 나보고 만약에 0.6020이 얼마인지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될까? 0.6020
아, 2를 곱해야 돼. 그래, 로그 2에다가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로그 5가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그랬어. 로그 5. 이거 두 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로그 5.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지. 아, 2분의 10이랑 똑같은 거잖아, 5는. 맞죠? 그럼 로그 2분의 10은 로그 10 빼기 로그 2잖아. 맞니? 네. 그런 식으로 숫자들 계속해서 변환해가면서 니네가 직접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골 때리지? 네. 복잡해지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간단한 변환들. 사실은 여기까지 변환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변환들이야. 어려운 변환이 아니야. 숫자만 외우고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확인됐죠? 자,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10의 거듭제곱, 동계산할 때 쓰는 10의 거듭제곱, 십진법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로그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로그 표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놨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녀석들을 계산하는 방법, 즉 여기서 이 5800이라는 숫자를 우린 이렇게 지표가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숫자를 다시 변환해서 원래 숫자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숫자만 딱 보잖아? 이 숫자만 딱 보면 얘가 대략 얼마인지 짐작할 수만 있다라면 굳이 이런 변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걸 딱 보고 요거를 살짝 우리가 계산을 좀 해서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거치는 게 좋겠어? 이걸 보고 대략 얼마인지, 몇 자리 쓴지, 뒤로 0이 몇 개가 붙는지 이런 거를 다 찾을 수 있으면 훨씬 편하겠지. 표기를 한 걸 해석할 때 있어서. 맞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무진장 어려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오늘 배워야 될 5번째 내용,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활용법.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활용.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는 정수 부분에 대한 활용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8제곱이라고 썼어요. 10의 3.8제곱. 그럼 얘를 다시 쓰면 10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10의 0.8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10의 0.8제곱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못 찾는 거지. 근데 대충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충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1보다는 크겠지. 10보다는 작겠지. 다시 말하면 10의 0.8제곱은 한 자릿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10의 세제곱은 1000이라고 부르는 숫자잖아요. 맞니? 그러면 결국에 10의 3.8제곱을 계산하잖아?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대충 따졌을 때 그냥 몇 천이 된다는 얘기지? 몇 천. 그러니까 몇 자릿수? 4자릿수라는 거 정도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대충.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만 알면, 얘가 대략적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알면 몇 천이다라는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겠지. 10의 0.8제곱이 대략 4와 5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대략 4천 몇백 정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숫자의 범위를 좁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이거는 몇 천
네 자릿수 정도 되겠구나 정도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3.8이라고 부르는 요 값이 결국엔 지수지. 지수잖아. 맞지? 이 지수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게 로그 x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대략적으로 로그 x. 그럼 그 로그 x에서 여기 보이는 이 3이 뜻하는 게 뭐야?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수 부분.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는 0.8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잖아. 확인되고 있니? 즉 다시 말하면 로그 x라는 녀석이 3 더하기 0.8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3이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0.8이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확인되세요? 그러면 여기 보는 이 정수 부분이 결국에는 몇 천인지를 뜻하고 있는 거지? 몇 천. 맞아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소수 부분은 어차피 10보다는 무조건 소수 부분 0.8, 1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10의 0.8제곱, 무조건 10의 거듭제곱을 하면 10보다는 작은 게 나오겠지. 10의 1제곱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조건 한 자릿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맞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몇 천일 때 그 앞에 있는 몇 천인지를 골라주게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소수 부분은 내가 만들고 싶었던 숫자의 최고 자리의 수가 뭔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만 안다라면. 확인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는 이 정수 부분이 결정하게 되는 거는 이 숫자 전체의 자릿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자릿수를 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로그 x 값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다라면. 확인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요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내가 만약에 6의 30제곱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썼어.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6의 30제곱이라는 숫자가 몇 자릿수인지 그리고 최고 자리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우리는 6을 30번 곱할 거야? 물론 곱하면 찾을 수는 있어. 요새는 계산기가 잘 돼 있으니까 6의 30제곱 입력만 하면 공용계산기에서 계산 쫙 때려서 만들어준단 말이야. 얼만지.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수기로 표현했을 때 이거를 대략 이게 몇 자릿수인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가 지금 몇 자릿수인지를 찾으면서 우리는 이 로그를 활용해 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미시시빈 로그를 지금부터 여기 6의 30제곱 앞에 붙여버릴 거야. 그러면 로그를 하나 붙여서 6의 30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임의로 하나 붙인 거야. 그럼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이 숫자가 결국 뭐냐? 여기 보면 10의 3.8제곱 이런 식의 숫자가 돼버리는 거야. 즉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보이는 숫자를 여기 있었지? 거듭제곱을 내가 로그 10만큼을 거듭제곱해도 숫자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로그 10만큼 거듭제곱해도 안 변하지. 로그 10이 1이니까. 로그 10이 1이니까. 맞죠?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로그 10을 곱해도 안 변하지. 하여튼 로그 10은 어차피 1이니까 뭔지를 해도 안 변하는 거야. 맞니 아니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분이 10 있지. 여기 분이 6의 30제곱 있지.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자리를 바꿔버려.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10의 로그 6의 30제곱이 딱 돼버리잖아. 그럼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이 로그 값이 정수 부분이 얼마고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만 알면 앞에서처럼 몇 자릿수인지 최고 자리의 숫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요 논리를 가지고 한 거야. 그럼 굳이 우리가 로그 10을 곱하고 자리 바꾸는 이 과정을 매번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요거만 보면 되잖아. 마치 6의 30제곱 앞에 그냥 로그 붙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로그를 붙여버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로그 6의 30제곱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출 거야. 얘를 내가 다시 쓰면
30에다가 곱하기 로그 6이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다시 쓰면 30에다가 곱하기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상응 로그표에서 로그 2라는 녀석이 0.3010이 되고 로그 3이라는 녀석이 0.4771이 된다는 걸 아까 47번 문제에서 확인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싹 계산해서 숫자로 쓰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써지게 되냐? 30에다가 곱하기 0.7781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빠르게 계산하자. 얼마 나오니? 3점. 23.343? 확실합니까? 맞아요? 이거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잖아.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잘 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원래 숫자 있지, 원래 숫자. 원래 숫자의 로그 값을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았잖아. 그러면 결국 원래 숫자가 이제 10에 23.343만큼이 거듭제곱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숫자는 10에 23제곱에다가 곱하기 10에 0.343만큼을 거듭제곱한 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길 딱 보고 10에 23제곱이야. 0이 뒤로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3개. 그리고 10에 0.343제곱이야. 정확한 숫자는 내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얘 대략 한 자리 쓴 거 확실하지? 맞아요? 한 자리 쓴 건 확실하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찾아낸 요 숫자가 결국 몇 자릿수를 뜻한다는 얘기야? 24자리. 맞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에 써놨던 6의 30제곱이라는 이 숫자는 24자릿수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찾고 나면 써보고 만들어 봐야만 아는 걸까? 그건 아닐 거란 얘기지. 딱 보니까 정수 부분이 23이지. 그랬더니 24자리가 됐잖아. 다시 정수 부분이 3이었지. 몇 자릿수였어? 4자릿수였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정수 부분에 대한 활용, 로그 값을 계산해서 정수 부분이 만약에 정수 부분이 n이면 우리는 n 플러스 1 자릿수다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이게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정수 부분에 대한 활용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은 이미 설명을 다 끝냈어.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뭘 구한다고? 최고 자리 숫자를 찾는다고. 즉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은 그냥 최고 자리의 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 그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여기 있는 문제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보는 이 한 자릿수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최고 자리에 나오는 숫자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가볼 거냐? 지금 저기 보이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소수 부분 보이지? 10에 0.343으로 되어 있는 요 제곱을 또다시 로그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0과 10이 자리 바꾸면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이번엔 로그를 곱할 필요가 없어. 즉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 여기 보이는 이 소수 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 0.343 있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즉 0.343이라고 해서 내가 찾은 이 숫자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문제에서 주어진 상응 로그 표에 있는 조건을 따지면 돼. 자,
로그 2가 주어졌고 로그 3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딱 로그 2와 로그 3 사이지? 그럼 얘가 0.3010이랑 0.4771 사이에 있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고치면 얘가 로그 2가 될 것이고 얘는 로그 3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가운데 끼는 애는 로그 2.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걸 다 계산한 게 대략 얼마란 얘기야? 2.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와 3 사이에 꼈으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최고자리 숫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최고자리 숫자가 2. 얼마를 10의 거듭제곱이랑 곱할 거니까 결국에는 최고자리 수는 2가 된다는 걸 그냥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근데 헷갈릴 뿐이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걸 왜 하지? 이게 뭐지? 계속 이런 식의 헷갈림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한 번을 더 보여줄 테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봐. 알겠죠? 자, 이번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번엔 여기 보이는 5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볼게. 자, 50번.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 이라고 했을 때 12의 30제곱 이거의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확인됐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12의 30제곱에 결국에 뭐 하라는 얘기야? 로그 10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어차피 로그 10은 1일 거니까 1제곱 그냥 하는 거랑 똑같겠지? 그런 다음에 이 12의 30제곱과 10을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뭐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 12의 30제곱 앞에 그냥 로그 붙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로그를 붙여서 12의 30제곱을 이렇게 일단 써보자. 그러면 이 숫자는 30에다가 곱하기 로그 12가 되겠죠. 다시 쓰면 30에다가 곱하기 2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죠. 12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확인됩니까? 조현이 이해되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그 2가 문제에서 0.3010 로그 3이 0.4771이 되는 거 알고 있지? 두 개 더한 다음에 여기다 이 두 배도 하고 30까지 곱해서 실제로 계산한 게 얼마인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싹 계산해서 찾아봐. 얼마 나오니? 응? 미안해. 문제 잘못 썼다. 12의 20제곱이다 여기. 30제곱이 아니라. 그럼 요거만 바꾸자. 20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만 20으로.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다 해버리면 요거 21.582 이렇게 계산 결과 나온대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몇 자리야? 정수 부분이 지금 얼마야? 21이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자리 22자릿수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이 서는 거지. 확인됐어요? 그럼 만약에 얘의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그럴 때 한꺼번에 정수 부분 따로 이렇게 막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한꺼번에 찾는 법 가르쳐줄게. 어떻게 가냐면 어차피 우리가 소수 부분에 나오는 0.582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해버려. 그냥 한꺼번에 21.58이라는 숫자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한꺼번에 찾는 거야. 그러면 얘는 21에다가 더하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숫자로 최대한의 범위를 좁혀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0.4771을 더하는 게 최대한 작겠지. 그 다음 다시 21에다가 더하기 뭐 하면 돼? 0.3010을 2배 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근처로 해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다시 로그로 고치기만 하면 돼. 얘가 21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쓰고 얘가 21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2배니까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1도 마찬가지로 로그로 변환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로그 3에다가 곱하기 10의 21제곱보다 크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로그 4에다가 곱하기 10의 21제곱을 한 것보다 크다. 뭐가? 21.58이가. 근데 21.58이는 원래 숫자로 올라가면 로그 12의 20제곱이잖아.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내가 로그 미리 붙여놨으니까 떼고 이쪽도 떼고 이쪽도 떼고 그래버리면 12의 20제곱이 누구와 누구 사이 숫자인지 바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딱 보고 아, 얘 22자리 그리고 최고자리 숫자 3과 4 사이니까 3.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믿어도 돼?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꼭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야 돼. 자, 그럼 뒤로 한 점 넘기면 51번 문제 6의 30제곱에 대한 얘기 나왔지?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어. 연습해서 맞지? 6의 30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에 대한 활용. 결국에 이거 두 개는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자릿수 찾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 하고 있었던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거 외적으로 또 다른 활용이 하나가 더 있어. 오늘 그거까지 얘기해야 되거든. 자, 또 다른 활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는 이거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적어주는 거는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이거든.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용 로그가 시작된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 그냥 상용 로그라는 거를 숫자로 수식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등장하게 된 활용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추가 유형, 문제 유형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기본적인 로그의 내용과 연결된다기보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 알겠죠? 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두 개의 로그의 합이 정수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두 개의 로그의 차가 정수라는 얘기. 이 두 가지 말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합이냐 차냐. 그러면 생각해봐. 로그라고 부르는 애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따로따로 있겠지. 근데 두 개의 로그를 더 할 거야. 그래서 정수가 만들어지고 싶어. 그럼 결국에 소수 부분끼리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되겠지? 소수 부분에 숫자가 남아있으면 정수가 될 수 없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하나의 로그를 로그 x를 1.4라고 했어. 로그 y를 1.7이라고 했어. 두 로그의 합은 3.1이지. 정수가 될 수 있어? 없지. 그럼 정수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6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두 개 더해서 3이라는 정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얼마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수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소수 부분끼리 더한 게 무조건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두 로그의 합이 정수다라는 얘기랑 꼭 같은 얘기는 뭐냐? 두 로그의 소수 부분끼리의 합이 곧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소수 부분이 둘 다 0일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합이 1이다. 확인됐어요? 그럼 이번엔 또 반대로 생각해봐. 두 로그의 차를 구했더니 정수가 나왔대. 지금 이 상태에서 두 로그의 차를 구하면 정수가 나와? 안 나오지. 로그끼리 빼면 정수 안 나오잖아. 그럼 정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6 대신에 뭘 써야 될까? 빼서 정수가 되려면 4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 다시 말하면 둘의 소수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야지만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고 있니? 단순한 산수적인 입장으로만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로그의 차가 정수라는 얘기는 결국에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 요거는 외워라. 같은 말이라는 걸 좀 외워놔. 안 그러면 문제의 시작이 안 돼. 이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해를 하고 결국은 외워서 우리는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워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 거야. 52번이야.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 잘 봐. x가 10 이상 1000 미만인 범위 내에서 로그 x의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4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나왔어. 거기다 밑줄 한번 칠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라고 나와 있죠. 밑줄 쳤습니까? 자, 무슨 뜻이야?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럼 여기 소수 부분이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결국 뭐라고 생각하면 돼? 두 로그의 차가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큰 놈, 로그 x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을 계산한 게 뭐란 얘기야? 정수가 됩니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봐. 로그 x의 4제곱이니까 이 4를 앞으로 이렇게 떨궈도 되죠. 로그 x의 제곱이니까 2를 앞으로 떨궈도 되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로그 x가 정수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세요?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로그 x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로그 x래. 뭐 한 거야? x에다 로그 붙인 거지. 그럼 양변에도 다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아까 로그를 붙인다는 의미는 지수를 거듭제곱해서 순서 바꾸는 거라고 앞에 정수분, 소수분을 활용할 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면 돼. 그럼 붙이게 되면 로그 10이니까 1보단 이상이고 로그 3이 1000이니까 3보다는 미만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로그 x의 범위가. 얘랑 연결될 수 있지 않냐? 내가 찾아낸 범위랑. 그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로그 x의 범위를 2보다는 이상이고 6보다는 미만인 정수예요. 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확인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로그 x라는 녀석이 가능한 정수들을 하나씩 나열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제일 작은 애 누구? 2, 그 다음 3, 4, 5까지 해서 총 4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은이 이해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시 로그 x를 나타내면 2분의 2가 되거나 2분의 3이 되거나 2분의 4가 되거나 2분의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일부러 약분 안 하고 썼어.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로그의 정의를 통해 10의 2분의 2제곱이거나 10의 2분의 3제곱이거나 10의 2분의 4제곱이거나 혹은 10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4개의 숫자가 x로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문제를 지금 볼래요? 52번 뭐래?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찾으라 그랬지? 맞아? 이거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약분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지? 통분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쭉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돼요? 곱은 10에 2분의 2, 3, 4, 5 더하면 얼마요? 14. 그러니까 10에 7제곱. 이렇게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아씨, 왜 없어? 당연히 없지. 1000이 아니라 100까지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52번 문제 요 타이틀을 떼자. 그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예제를 만들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은 어때?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지은이 이해되냐? 할 수 있겠냐? 주연이는?
그래서 이 마지막 소수 부분에 대한 마지막 활용은 진짜로 그냥 수식적으로만 접근을 해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의 뜻 두 가지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외워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주인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남은 문제가 이제 53번하고 54번인데 54번 문제는 어차피 활용이지. 복잡한 식 나오고 맞죠? 54번. 그러면 이 54번 문제 같은 거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문자들 다 하나씩 의미 생각하고 숫자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랬지. 지수대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해봐. 53번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53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뭐랄까 평소에 보던 수상에서 보던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7x를 하고 플러스 k는 0이라고 돼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 x가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는 그냥 얘를 n과 알파라고 쓰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로그 n이라는 녀석은 정수 부분 n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타낸다. 자, 단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가지는 숫자라고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뭔지를 알아. 뭐 할 거야? 근각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근의 합을 만들자고요. 그러면 n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관계식 문제 없고. 그럼 n 플러스 알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7. 야, n 플러스 알파가 뭐였지? 로그 n이었지. 로그에 근사값 나왔네. 그러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우리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아봐. 정수 부분. 이게 마이너스 2점 얼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 맞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소수 부분 되는 거 아니요? 맞아? 얼마야? 그래,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 확인됐지? 그럼 바로 우리는 n이 얼마인 걸 알아? 마이너스 3 정답. 알파가 얼마인 걸 알아? 그래. 그러면 두근의 곱을 만들어. 마이너스 2. 맞죠? 이게 문제에서 뭐야? 3분의 k. 그럼 따라서 k가 얼마야? 끝났잖아. 안 어렵지? 그냥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문제 응용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뒤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 이 활용해서 이 단원에서 이번에 어려운 거라고 우선을 꼽으면 50번, 51번, 52번 요 세 유형이야. 50번, 51번, 52번. 이게 활용에 대한 얘기고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원래는 정수 부분을 지표,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지표와 가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로 학교 수행평가도 계속 나오고 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 중에 하나야. 어려운 형태들이야. 그래서 어쨌든 요 형태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알아둬도 돼. 어떻게 푸는지. 정답을 무조건 100% 다 맞춘다가 아니라 아 이런 걸 뜻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근데 바꿔 말하면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풀 줄 알겠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지표와 가수의 활용에 대한 자꾸 지표가 가수 된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이 진짜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서 숙제 유형 하나 빼놓고 간 거 있었을걸? 그죠? 뭐 하나 빼놨지? 유형 8번 하나 빼놨지? 그거 세 문제 추가해서요. 어디까지 숙제를 할 거냐? 우리 34쪽. 핵심 유형 완성하기 끝까지. 34쪽까지가 오늘 숙제가 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오늘 수업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수현이, 괜찮아?
집에 가서 꼭 복습하고 잘 이해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와서 꼭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 지훈이도 처음 배우는 거라 어렵다, 지훈아. 특히나 오늘 한 게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손에 꼽으라고 하면 오늘 한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험 배워나감에 있어서 탑3 안에 들어. 어려움으로 따지면 오늘 한 게. 두 번째 어려운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아, 얘를 탑3라고 생각하면 얘가 탑3면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특별하게 딱히 두 번째는 얘가 두 번째 정도 될 거야.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이 또 나오거든. 그거는 철저하게 외우는 거야. 그게 탑3야. 그리고 원은 수열에서 등장하는 시그마랑 기납법에 대한 얘기. 거기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제일 재밌어. 어쨌든 그 세 개만 넘어가면 되거든. 그 중에 하나의 다리를 오늘 넘어선 거니까 오늘 한 것들 집에 와서 꼭 복습하면서 철저하게 확인들 해봐. 오늘 선생님 그래도 일부러 내용 전부 다 얘기 안 해서 반만 얘기했어. 원래는 이 자릿수 따지는 거였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10에 3.8 양수만 했지. 마이너스 5.2제곱 이렇게 돼서 분수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또 조금 달라지거든. 분수로 내려갈 때는. 원래는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 오늘. 그건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를 보다 보면은 지금은 안 나올 건데 저기 핵심 유형 말고 단원 마무리 하는 데 있지. 거기 가면 아마 나올 거야. 나 전에 책 개편되기 전에는 한번 문제 본 것 같거든. 이 책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없나? 이제 안 나오나?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문제가.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네 아 여기 있네. 68번에 68번에 있네. 그래 여기 있네. 이번 숙제에서 68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봐. 너무 막 그렇게 애써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한번 끄적여만 봐. 다음 시간에 68번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소수점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오늘은 다른 것들 정리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봐.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